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천교육원의 총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노천 인사올리입니다. 오늘은 명제 자체가 되게 재밌는 명제입니다. 아시아의 그 슈퍼그리드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님께서 내놓은 아시안 프로젝트인데 이 슈퍼그리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도인으로서 이게 탄생하는 배경이 되게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011년도에 내놓은 프로그램이라면 그 전에 우리는 1997년도, 98년도에 IMF라는 국난을 또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스를 주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분이 청와대에서 김대중 프레지던트한테 소스를 준 제4대, 세계 4대 투자가 중에 한 명인 손마다요시, 즉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우리한테 제시해 준 소스 아이디어가 ADSL입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초고속 인터넷망 ADSL을 소개 올리기에 앞서 아시아의 슈퍼그리드라고 거창하게 이 프로젝트를 먼저 서두에 말씀을 올린 건 지금 여기에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밴드의 모든 글 자체가 동서양의 철학의 차이 4가지를 찍은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도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예요. 동서양 철학의 차이에 4부의 제목이 소재가 지구 공존의 끝은 화정이다인데 그 편에 제가 소개해 올린 제 밴드 노천교육원이라는 밴드의 글귀를 인용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이 밴드의 첫 글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ADSL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하고 이것이 등장하는 배경은 그 2000년도 초반까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어요. 지금의 BTX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대한민국을 들었다 놓는 정말로 엄청난 아이돌 가수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그런 유승준이라는 아이돌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가 CF를 찍을 때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쫙 달리다가 CF 내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유승준이라는 아이돌 가수가 고글을 딱 끼고 그 스키 탈 때 고글 같은 하얀 그 스키 복장 같은 걸 입고 쫙 달립니다. 도로를. 그 CF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난 뒤에 정말로 스피드하게 달리다가 일정 기간에 딱 그 지역에 딱 머물러서 그곳에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하고 난 뒤에 ADSL 초고속 인터넷 이렇게 CF를 딱 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화면에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무한 속도 하면서 ADSL 쫙 문자로 깔아주는데 이 추억의 CF를 원소스를 제공한 ADSL의 제공자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그게 소프트뱅크의 손정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일본명은 손마다요시인데 제가 자주 인용하는 회장님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쿠팡, 그 다음에 마웬을 탄생시킨 알리바바의 최고의 주주, 그다음에 최고의 투자처니까 그 다음에 5분 만에 마웬의 설명을 듣고 그 2천만 달러를 투자한 그런 히스토리들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장면이 많아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운송회사인 우버 택시의 또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요즘은 거기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뒤편에서 제가 다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억의 CF를 언제 우리 프레지던트한테 ADSL이라는 그 소스를 제공하냐면 1998년도 2월 달입니다. 그것이 네이버 탁 치면 그 기록이 바로 전산에 뜹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기록된 팩트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때 초고색 그 ADSL이라는 말은
초고속 인터넷망의 약자이기도 한데 그 단어가 등장하는 시기는 1997년, 8년, 9년 요쯤에 우리가 IMF를 맞이한 가장 참담하고도 비통하면서 정말로 비참한 그런 국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때 좋은 기와 함께 좋은 가슴을 지닌 이미 고인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프레지던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좋은 기와 좋은 가슴을 지녔다고 표현했냐면 대통령의 최고의 덕목은 좋은 귀입니다. 그리고 좋은 하트를 지녀야 탕평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저것에 치우치지 않는 원효의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무예사상과 척을 지지 않는 화쟁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프레지던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덕목 중에 하나예요. 이미 고인해진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도에 2월 달에 청와대에서 몇몇의 핵심 비서관들 빼고 혹은 보좌관들 빼고 손정희 씨와 만나는 역사적인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미디 같고 아이러니한 게 그 세계 4대 투자가 중에 한 명인 손정희 씨가 우리한테 위대한 국난을 통과할 수 있는 위대한 소스를 준 건 사실이나 우리는 1998년도에 ADSL을 법으로 제정하다시피 해서 입법기관에서 그것을 상용화하고 생활화하는 데 성공하는데 왜냐하면 좋은 기와 좋은 하트를 지녔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하트를 지녔다라는 건 옛날에 중국의 경제 드라이브 성공하신 등소평의 그 경제 정책처럼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 말씀은 서구 사회의 선진 눈물이든 동양의 위대한 우수성이든 어떤 거든 접목해서 받아들여서 중국 경제를 부흥하고 성공시키면 된다. 이런 주의처럼 김대중 대통령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좋은 기와 함께 좋은 하트를 활용할 수 있었던 위대한 대통령이었다라는 것. 그 배경과 이유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가슴을 지녔다라는 말이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옥고도 많이 치르고 가택연금, 가택구금도 굉장히 많이 당해요. 그래서 옥고를 비롯하여 수없이 많은 고초를 겪던 프레지던트 중에 한 분으로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다른 분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국제적인 감각이. 영어도 사형을 언도받았을 44살 때 그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옥중에서. 이거는 정확한 나이와 정확한 연식은 모르겠습니다. 연도는. 그만큼 위대하고 그만큼 학구열이 뛰어났다. 뭐 이런 말씀이겠죠. 젊은 시절부터 멋진 세계관을 지니고 있었으며 항상 그분은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열린 사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망이 그분 귀에, 그분 하트에 들어갈 수 있었던 조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그분이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초와 험난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태생적으로 또는 환경적인 요구 조건들이 큰 프레지던트가 되는데 그리고 큰 가슴을 지니는데 그런 고초들이 많은 연단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단은 활활 자신을 태워서 지금보다도 의식이 훨씬 더 커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분이 우리나라는 IMF라는 국난에 직면해야만 했고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팩트고. 그때 최고의 카드로 등장한 것이 손정희 씨가 준 위대한 소스 ADSL입니다. 좀 전에 설명에 올린 대로 이 ADSL은 초고속 인터넷망의 약자이면서 무한 속도를 말하는데 인터넷망에 이것이 작금에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까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전 세계에서 이 ADSL의 혜택들이 그 다음에
ADSL을 선택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이 플러스 알파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는데, 그리고 전 세계의 백신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ADSL이 유비쿼터스적인 전략으로 국제적인 감각을 지녔던 프레지던트의 대안적 그 선구안으로 우리는 이것이 전체적인 지구촌에 등장하는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초고속 인터넷망이. 이게 코미디라고 소개해 올린 건 98년도에 우리는 상용화했지만 그 손정희 씨의 아이디어로, 그분은 코미디처럼 2003년도에 그 재팬 그 초고속 인터넷망이 탄생되는 아주 웃긴 그런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손정희 씨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스를 주고 두 가지 맥락이 있었을 거예요. 세계적인 4대 투자가 중에 한 명인 손정희 씨도 ADSL이 지구촌에 과연 통할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의구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한국 시장이 스피드하고 빨리빨리 문화니까 통하면 일본에도 통할 것이라는 시장성의, 보편적인 시장성의 약간의 불완전한 카드로 또 던져놓은 카드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사견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기우였고, 두 가지가 다 멀리 내다봤을 때 전략적으로 손정희 씨가 약간 미스를 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주되 동시간대에 했다면 우리는 세계적인 그런 IT 제국을 만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의 ADSL에 깔리는 배경이 손정희 씨와 1998년도 2월 달에 청와대에서 일어났다라는 이 역사,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문화, 사회, 그 다음에 전체적인 복지, 부동산 이런 것들이 엉키게 된 배경 자체가 제2의 IMF 같은 국난이라는 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코로나가 함께하고 있는 아주 어지럽고 복잡한 셈법이 필요한 그런 나라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 이것을 풀어내는 데는 또 손정희 씨의 슈퍼그리드가 필요합니다. 이걸 도인의 입장에서 대안과 대안, 그 다음에 해법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 국난을 극복하면서 위대한 경제 선진 문화로 발돋움할지를 또 이렇게 일부 가늠하고 2부에서 또 계속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